드디어 시애틀 중앙도서관을 소개할 때가 왔네요. 이 작품 때문에 시애틀까지 갔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물이었고요. 코라스에게도 그가 21세기 최고의 건축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처음 이 작품의 이름을 시애틀 리퍼블릭 라이브러리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를 답사를 갔을 때는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시애틀 퍼블릭 라이브러리 센트럴 라이브러리라고 하네요. 저는 제가 답사를 갔을 때 불렀던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로 부르겠습니다. 코라스의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앞에입니다. 시애틀은 미국 서부에서도 캐나다에 가까운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는 시애틀 중심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애틀 중심 도심은 마치 샌프란시스코 같더라고요. 언덕이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바로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주차는 이 근처에 길가 주차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여기는 길거리 주차도 좀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쪽이 바로 정문입니다. 여기가 정면입니다. 사실 여기 방문했을 때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후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래부터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상층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건물 매스가 특이하지요. 저기가 지상층 정문 출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상층 현관 앞쪽 공간으로 이렇게 기둥이 없이 큰 캐너피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석같이 각진 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외부 매스가 실제로 건축을 감싸고 있는 외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외부 커튼홀은 실제로 내부 공간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기에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의 건축들은 지금 21세기 현대 건축에서는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처음 정립한 건축 작품이 바로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인 것입니다. 단언컨대 시애틀 센트럴 라이브러리는 코라스의 작품 중 그의 모든 건축적인 역량이 집약된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바로 지상 2층으로 들어가는 후문의 출입구입니다. 동쪽 후면은 서쪽 정면보다 층수로는 2층 정도 높을 정도로 대지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 심한 대지 경사가 이 건축물의 메스 형태에 반영이 된 것처럼 외피 커튼의 경사도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하부를 들어가 보시면요, 안쪽에 또 유리 커튼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든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외피 커튼홀을 지탱하는 구조 디테일일까요?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밤에도 이렇게 시애틀 중앙도서관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기가 정면인 줄 알았습니다. 다만 밤에 내부 조명이 없어서요, 내부를 다 밝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밤에 보니 확실히 이 외피 커튼홀과 내부 구조물이 구분이 되어 보이네요. 혹자는 이렇게 외부 커튼홀과 내부 구조물을 분리해서 만든 것이 쓸데없는 짓이라고도 말합니다만, 코라스는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외피 커튼홀을 따로 만든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디자인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피 커튼홀을 분리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의 디자인은 비용 측면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좋았을 때는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부터 시작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글로벌 시대는 트럼프의 자국주의로 인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지요. 이제 다시 21세기 초만큼 전 세계가 호황이었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상층 평면입니다. 지상층의 입구는 바로 이쪽입니다. 지상층의 입구는 바로 저기입니다.
서울대 미술관도 쿤스탈 뮤지엄도 모두 정면 입구성이 떨어집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이네요. 내부를 들어가면 생각보다 지상층 입구 로비는 좀 좁습니다. 창밖에 대지 경사가 보이시죠? 정말 급하다니까요. 지상층 안쪽은 멀티미디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정말 시애틀 시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올 수 있고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여기 바닥에는 여러 나라 글자들이 이렇게 우드 플로링에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 한글도 있네요. 그런데 글자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반대로 새겨져 있네요. 지상층에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천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위가 계단 강의실이기 때문입니다. 저쪽에도 서가가 있는데 거기는 일반 방문객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상층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계단 강의실로 올라가 볼까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시면 이렇게 계단 강의실이 있습니다. 정말 코라스는 계단 강의실 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계단 강의실은 지상층에서부터 2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3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지상층 그리고 2층 사이에는 한 개층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2층의 주 출입구는 이쪽입니다. 저기가 바로 2층 후문 출입구입니다. 지상층 출입구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지요. 이 공간을 들어오시면 웹픽 커튼월이 이 내부 구조체를 덮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지상층 2층에서부터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동선이 복잡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요. 지상층에서 보여드렸던 계단 강의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직 동선으로 보이는 계단이 있는데 여건이 되었다면 코러스는 분명히 램프 공간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계단 강의실 옆에는 지상층에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제가 지상층으로 내려간 동선으로 선택한 것이 여기입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 2층 이후 공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바로 이쪽에 있는 보이드 공간입니다. 지상 2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완전하게 오픈된 공간은 바로 이 중앙 보이드 공간 뿐입니다. 적층된 내부 구조물이 중간에서 웹픽 커튼월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는 전체가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이어지는 코어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코어의 뒤쪽 공간이 나옵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공간은 지상 3층 공간이고요. 저기는 지상 2층에서부터 4층까지 웹픽 커튼월을 고정하는 구조체입니다. 여기에는 시애틀 중앙도서관 처음 계획안과 최종 계획안 모델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델안들을 보니 이 계획대로 지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모델은 현재 시애틀 도서관의 내부 구조체 모델입니다. 실제로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내부 구조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체를 보면 중간 부분과 최상층 부분이 공중에 떠 있지요. 확실히 네덜란드 건축가들은 구조를 대범하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중간층과 최상층을 이렇게 공중으로 띄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웹픽 커튼월을 따로 이렇게 전시해 놓았더라고요. 이것도 시애틀 중앙도서관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만든 모델 전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3층은 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계단의 붉은색과 비선형의 스타일은 또 완전히 의외이지요. 제가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칼라 코디를 코라스가 안 했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요. 코라스가 칼라를 쓰면 바로 이렇게 강렬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세상이 다 붉게 보여요. 이 중앙복도에서 이쪽으로 가시면요, 바로 이렇게 철망을 통해서 지상층 공간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요, 여기에 작은 창이 있는데요, 4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엿보이는 창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막혀져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렇게 부서져서 에스컬레이터가 보이네요. 또 이쪽으로 가시면요, 외부 공간을 볼 수 있는 창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렬한 공간이지요. 이쪽으로 가시면 지상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저는 이 동선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계단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렇게 위로 열린 보이드 공간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면 4층의 공간들이 이렇게 엿보인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이쪽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4층은 2층이 내려다 보이는 보이드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PC 데스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애틀 시민들이 마음대로 와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여기서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각 지역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주민 복지지요. 저 에스컬레이터는 4층에서 9층까지 올라가는 동선입니다. 그런데 저 노란색도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에 딱 에스컬레이터라고 쓰여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가 4층의 중심 공간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공간이 바로 2층으로 내려다 보이는 보이드 공간입니다. 이쪽이 아까 전에 보았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위치입니다.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꺾이지 않고 직선으로 층마다 이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수직 동선입니다. 그리고 2층에서 4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이쪽에 있고요.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동선이 좀 꼬여 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이상하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자, 이제 4층에서 2층을 한번 내려다 볼까요? 이쪽으로 가시면요, 이렇게 2층의 후문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이 공간감은 정말. 그리고 후문을 들어오자마자 계단 강의실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이쪽은 후문의 안쪽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벽 같은 게 바로 코어이고요. 그런데 위에서 계단 강의실을 이렇게 보니 비록 램프는 없지만 여기에 에스컬레이터를 두어서 지상층과 2층의 이동 동선을 계단과 함께 다양하게 두었네요. 수직 이동 동선이 복잡함에도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자력 또는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이 있어 선택이 자유롭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동쪽의 넓은 보이드 공간 말고 뒤쪽의 좁은 보이드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이고요. 저쪽이 코어 부분입니다. 4층에서 그 위층으로 올라가려면 저쪽 코어의 엘리베이터 혹은 계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공간으로 가시면 웹픽 커튼홀이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제 서가 부분인 5층, 한국 기준으로 6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하부로 열린 보이드 공간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쪽으로 가시면요. 이 공간은 완전히 오픈되지 않았고요. 유리 커튼홀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많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기 보이는 곳은 동쪽 후문 쪽의 공간입니다. 사실 제가 이 컨텐츠 정리하면서 제일 헷갈렸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평면상으로는 이쪽에 이렇게 보이드 공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공간을 특정한 것은 동쪽 후문에 있는 저 바깥쪽의 공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동쪽 후문의 구조 기둥입니다. 그리고 코어 근처에 보이는 상부 보이드 공간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그냥 중정 아트리움 공간처럼 보이지요. 이 공간은 정말 킥입니다. 이제 5층부터 펼쳐지는 공간은 오랫동안 코라스가 해보고 싶었던 자신만의 공간을 펼쳐나간 곳입니다. 이 모형은 코라스가 제안했던 주시대학교 도서관 모델입니다. 여기서 코라스는 경사 공간을 모든 공간에 적용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지 않나요? 다만 이 당시는 이렇게 도서관이 경사로 바닥으로 된 것을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주시대학 계획안이 10여 년이 흐르고 난 뒤 코라스는 주시대학의 계획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안을 시애틀 중앙도서관에서 드디어 구체화하게 됩니다. 이 개념도는 5층부터 6층까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써 코라스의 오랜 집념을 완성하게 됩니다. 평면적으로는 이쪽과 이쪽이 경사가 되면서 여기서 돌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양쪽의 경사로 인해 이쪽의 공간이 엿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여기서 보이시죠? 4층의 공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층은 보이드 공간이 아래층처럼 완전히 오픈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 커튼홀로 시각만 열려져 있고 공간은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사로 바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9층까지는 이 평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양쪽으로 엇갈리게 경사된 가운데 통로 공간을 한번 걸어가 볼까요? 양측이 경사된 공간이 이 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통로가 여기이고요. 여기서는 5층부터 9층까지 쭉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바닥은 경사가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통로의 양끝에는 다른 층 경사로 돌아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층은 또 가운데 공간이 열려져 있어서 상부의 웹픽 커튼홀이 보입니다. 이 바닥의 번호는 책장의 번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 아이디어 자체도 놀랐지만 이런 공간을 공공기관에서 수용하고 이를 현실화시켰다는 게요. 그런데 경사 때문에 약간 불편하긴 합니다. 서가의 양쪽 끝에는 이렇게 웹픽 커튼홀이 바로 면해져 있고 열람용 책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튼홀이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그만큼 구조적인 하중이 적게 걸리거나 아니면 하중이 많이 걸려도 시공 정밀도를 높여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닥이 경사된 서가라서 여기서는 책을 꺼내 앉아서 읽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럴 줄 알고 코라스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 계단식으로 만들어진 서가 열람실 책장이요. 아이디어는 신박하지요. 그런데 막상 이 책상 앞을 지나가면 여기서 책을 읽는 사람이랑 눈이 마주칩니다. 아주 불편하지요. 서가의 천장은 코라스가 예정하는 재료인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네요. 좀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일단 7층이라고는 했는데 정확히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 홀 근처일 수도 있고요.
이 공간에는 시애틀 중앙도서관 관련된 역사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가의 맨 위층인 8층 부와 9층 부분을 살펴볼까요? 먼저 마지막 서가 부분입니다. 서가 내부 공간입니다. 시애틀이 미국에서는 음악의 도시로 통하나 봅니다. 여기는 음악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수장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8층과 9층의 경계가 되는 부분, 즉 8층의 경사가 끝나는 부분이자 9층의 경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끝부분입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은 지상층을 1층으로 보아서 8층이 9층으로 표기됩니다. 서가에서 오픈 열람실 측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를 돌아보면요, 뒤쪽에는 이런 서가도 있는데 여기는 정확히 무엇을 보관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9층 한국 기준 10층의 대형 오픈 열람실을 볼까요? 여기는 중앙 통로 근처에 있는 열람실입니다. 여기는 아까 전 보여드렸던 서가 중앙 통로에 있는 열람실처럼 램프 중앙 통로 근처에 있는 열람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람실에서 조금만 옆으로 이동하면 긴 램프 통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램프가 길어서 그런지 이 통로를 지나갈 때 더 많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더군요. 9층 열람실의 천창 모습입니다. 웹픽 커튼에 고정된 저 부분은 10층 공간입니다. 저기는 일반 사용인은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층의 중앙 통로에는 8층에서 9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램프 동선 말고도 5층까지 연결되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계단은 이쪽이고요. 바로 이 계단입니다. 경사 바닥으로 9층에서부터 5층까지 내려가는 동선과 함께 이 계단 동선이 있어서 필요할 때 위아래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과 더불어 수직 이동 동선으로 에스컬레이터가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층에서 9층까지 올라만 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내려가는 동선으로는 계단을 사용하고요. 이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이렇게 램프 동선이 있습니다. 시애틀 중앙도서관에서 가장 독특한 공간을 꼽으라면 이 중앙 램프 동선과 같이 전개된 저 계단식 농답과 같은 오픈 열람실일 것입니다. 정말 이 공간은 코라스가 구현하고 싶었던 경사 바닥 공간을 최대한 현실적인 조건과 타협을 해서 완성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일 제가 시애틀에 살고 있다면 이 공간에도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제가 갔을 때는 해가 뜨지 않아서 정말 해가 쨍쨍할 때는 어떨까 하는 걱정은 좀 들더라고요. 여기 오픈 열람실 구석의 웹픽 커튼홀의 디테일입니다. 생각보다 정리를 잘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래도 9층의 램프를 다 올라가면 이쪽에 또 서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램프를 올라오면 바로 이런 열람실이 보입니다. 여기는 좀 휴게실 같이 보이네요. 다만 좀 안타까웠던 것은 지금 기술이면 이렇게 촘촘하게 유리 웹 커튼홀 발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건너면 또 다른 공간이 열리는데요. 바로 여기에도 램프 공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꼭대기 열람실이라서 그런지 여기에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요, 중앙 보이드 공간을 위아래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아래로 보이는 공간이 2층 공간입니다. 좀 아찔하긴 하지요. 그리고 저기는 4층 공간이고요. 이 중간 공간이 5층부터 7층까지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공간은 바로 8층의 공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공간 구성이 아닌가요? 저기는 10층, 한국 기준 11층 공간입니다. 저기는 사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없더라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홀로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은 지상층부터 10층까지 위아래로 수직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바로 엘리베이터 홀입니다. 아까 전 11층도 올라가려면 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여기 9층, 그러니까 한국 기준 10층까지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시애틀 중앙도서관의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여기 휴게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원래는 카페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는 이렇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가시면요, 아까 전 9층 오픈 열람실과 8층 서가가 연결된 공간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가서 아래 공간을 내려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 외피 커튼홀이 덧붙여져 있네요. 역시 이 큰 공간을 둘러싸는 외피 커튼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가 봐요.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10층, 한국 기준 11층의 평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면을 보니 다 사무실 같아 보이지요. 여기까지가 시애틀 중앙도서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시애틀은 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애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영화가 바로 시애틀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포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